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짓는 하우스는 어떤 하우스냐면 강포도식 하우스인데, 되게 이제 하우스 폭이 한 동에 이렇게 한 동에 7m 폭의 하우스를 짓죠. 보통 7m 폭 하우스 짓는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7m 폭 하우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러니까 태풍급은 아니어도 바람이 불 때마다 하우스가 이렇게 출렁거려 가지고, 여기 바람이 때리면 요게 바람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이 출렁거려요. 출렁거려서 하우스가 출렁거려 가지고 비닐 고정되어 있는 데가 터지죠. 터지면서 보수할 곳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 때마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많이 불죠. 북서풍이 불 때마다 심각해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저도 이거 하우스를 20년 넘게 운영해 오다가 너무 심각해서 지난번에 폭설에 무너졌거든요. 이게 무너져서 어떻게 했냐, 7m 지던 하우스를 기둥 하나를 가운데 세웠어요. 세워서 3.5m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저는 이 하우스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짓고 나서 태풍이 와도 끄떡없어요. 1m 눈이 와도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40cm 눈이 와서 7m 폭 하우스가 다 무너져서 다시 이렇게 짓는데, 제가 볼 때는 짓고 나서 보니까 1m 눈이 와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하우스 폭이 그러니까 3.5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우스를 지을 때 3.3에서 3.5m 정도 폭으로 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만큼 튼튼해지고 비용은 조금 더 들죠. 그런데 관리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진짜 조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기존에 활대, 여기 활대를 올리잖아요. 그 활대는 25파이면 충분합니다. 25mm짜리 파이프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25mm 파이프로 하고 간격은 60cm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둥 높이, 총 땅에 이렇게 기둥이 들어가는데, 기둥 밑에는요, 콘크리트 구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구조가 가로 세로 30에서 40cm로 해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콘크리트를 하고, 거기에 150mm 주름가는 20cm로 끊어가지고 여기에 또 이렇게 흙 닿는 부분에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우스 총 파이프의 길이는 3.2m 정도로 하면 돼요. 3.2m 정도 해서 땅속에 들어가는 깊이, 그러니까 여기 땅이면 이 땅 속에 들어가는 깊이는 파이프가 들어가는 깊이는 한 40에서 60cm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배를 잡기 위해서. 자, 저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야 하잖아요. 그러면 구배를 잡기 위해서 한 20cm 고저차가 있으면 물이 잘 흐르겠죠. 그런 걸 위해서 기둥 높이를 3.2m로 하고, 요 기둥은 48mm 하우스 파이프로 하시면 됩니다. 파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대는 25mm는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중방을 설치하는데, 중방을 설치해서 잡아주겠죠, 이렇게. 이 중방도 역시 48mm로 하고요. 그러면 이 중방은 뭐 하는 거냐면, 주 관리자 키에서 주먹 하나 정도 높이로 중방이 있으면 돼요. 평덕으로 올릴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평덕으로 나무를 키울 때 주 관리자 키에, 만약에 그 부부가 농사 짓게 되면 신랑이 키가 크고 부인이 키가 작으면 신랑 키에 맞춰야겠죠. 부인은 키가 작으면 어떻게 돼? 발판을 만들어서 작업하시면 되죠.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아니까 발판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요즘에 전기로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발판 타고 다니면서 발판 높이 높여 가지고 타고 작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이게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은 정말 훌륭한 내재형 하우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하우스는 폭이 넓고, 이 활대가 32mm로 하잖아요. 32mm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넓은데 32mm로 해봐야 이 32mm 파이프 강도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너져 본 사람으로서 절대 그렇게 지면 안 되겠다. 폭설에 40cm 왔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하우스가. 엄청난 충격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충격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25mm 파이프로 3.5m 폭, 3.3에서 3.5 정도 폭으로 기둥을 세워서, 여기 위에 활대는 25mm로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정말 좋은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한테 물려도 되는 그런 하우스를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 이렇게 하시고, 구조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총 길이 아까 얘기했죠. 자, 파이프의 총 길이는 3.2m 정도 또 하고, 땅 속에 40에서 60cm 들어간다 생각하고, 야, 여기 기초를 가로 세로 40cm 땅을 기둥을 박아놓고 땅을 파서 여기다 기초를 하는 거죠. 기초하고 위에 주름감 150mm 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파이프 시멘트를 채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정말 내구성도 좋고 완벽한 하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둥 간격, 이 기둥 간격이 있어요. 이 기둥 간격은 2m에서 2.5m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 간격을, 기둥 간격을 2m에서 2.5m 정도로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촘촘하게 하시면 진짜 최고의 하우스예요. 포도는 다른 거와 달라서 좋은 비닐로 10년 쓰는 비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기능성 필름 쓰면 되는데, 농협의 뉴스타라는 필름이 기능성 필름이죠. 그 다음에 제비표나 학표에 3중 EVA 같은 그런 비닐 쓰면은 5년 쓰거든요. 5년 정도 쓰는 비닐을 써야 3년에 한 번씩 갈면 그 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5년 정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비닐로 좀 더 비싸니까 그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그 포도 농사가 지금 샤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맛이 없어졌죠. 내년엔 더 맛없을 거거든요. 예, 그건 이제 왜 그러냐? 나무의 연수가 그만큼 지금 한 달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힘이 세졌어요. 내년엔 더 맛없습니다. 진짜 맛있게 하려면 이제는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혼자 살아남아야 돼. 그러려면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하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평덕으로 바꿔야 되는데, 평덕할 때 강선, 형제강선에서 그 13mm 알루미늄 도금강선 만든다고 했죠. 그 알루미늄 도금강선 사서 가로 세로 격자 40cm로 바둑판 짜듯이 그렇게 짜서 덕을 만들고, 그 높이는 내 키에서 주관자키에서 주먹 하나 높이로 해서 만들면 훌륭한 포도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기술력 있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덕으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잘 한번 해봅시다. 자, 하우스, 강포도식 하우스 이렇게 짓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